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곧 20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매주 금요일 네. 날은 이제 궁금한 음악회 하게 돼가지고 격주로 해와서 미용실, 네. 마트 이런 네, 데서 네. 전화 연결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가 달려왔습니다. 네. KBS에서 있다가 이제 바로 달려왔습니다. 여의도에서 오늘도 원래 전화 연결 예정이었는데 리허설 시간이 좀 바뀌면서 예, 급하게 예. 왔는데 네. 오면서도 느끼는 것이 네. 아 뉴스하이킥이 나에게 어떤 무게를 주는가. 아니 실시간 6만 명씩 보는 매부쇼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네, 전혀 네. 제가 부담 없이 그냥 1초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 방송은 한 15분 전에 와도 불안합니다. 이게 어. 공중파가 주는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이지만 네네. 이 공중파가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다. 아, 네. 그 무게감을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지탱해 주셔가지고 지금 나날이 하프타임이 발전하고 있다. 아, 네. 그렇지만 덕분에. 아,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네. 매번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좋긴 합니다. 네네.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좀 흠이죠. 예, 자 그러면은 불금 오늘 네. 같은 금요일 어떤 질문 어떤 말씀을 오늘 해보실까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한 세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수 기념일 날 행사에서 눈물 흘린 얘기를 들었고 저도 사진으로도 봤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하지만 네. 이 눈물이 12구 참사 추모 때도 흘려주셨더라면 유족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렸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약간 선택적이지 않는가.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모두와 함께 공감하고 또 모두와 분노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분이 좀 선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애견인들이나 뭐 이렇게 만났는데 네. 얘기를 하다가 거기 그 반려견 뭐 반려묘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알려져 있죠. 있죠. 네. 예. 토리 네, 아빠. 네, 네, 근데 그 개 식용 아, 개 식용 문제, 대해서는.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거기서 갑자기 예,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식용하는 개와 키우는 개가 나뉘어지 네 너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식용하는 개와 키우는 개는 달리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선택적이다. 본인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공감하고 동물에서도 아내도 너무너무 아끼시는 것 같고 동물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는군요. 동물도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을 한다라는 거는 본인과 인연이 있고 가까운 그리고 저기를 할 때도 그래요. 그 인선을 할 때도 무슨 10년 지기 친구, 30년 지기 친구, 40년 지기 친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네. 무슨 어디에서 딱 보면 누가 이제 인사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점검을 하느냐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본다고요.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는가, 어떤 커리어가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나,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를 먼저 찾아보는 게 네. 대한민국 언론도 다 그거 먼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무관심과 분노 이게 쌍으로 같이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죠. 예, 많이 전 서해 용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울고 충분히 위로하고 그리고 할수 국가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지금 12구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막말을 했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 네네네. 이분은 진짜 막말을 다시 봐도 정말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시의원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시체팔이 족속들이다. 유가족을 향해 예, 맞아요. 우려먹기 장인들이다. 예.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근데 이 맞아요. 사람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년도에는 이 사람 네. 이분에게 안 씻고 나오는 것 같다. 너무 더럽다. 근데 제가 진짜 이 글을 보고도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정은경 그분께서는 엄청 헌신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그럼요. 1등 공신이고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깜짝 감동했습니까? 놀랐잖아요. 예, 정말로. 지금 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유족들도 이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너무 막말이 심하다. 맞아요. 근데 모욕 혐의만 적용이 됐더라고요. 네. 명예훼손도 적용해야 한다는 거 아니냐라고 정의당에서 얘기했는데 네.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이가 큰 겁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모욕은 대나가나 없이 욕하거나 사람을 경멸하는 겁니다. 네. 이런 뭐 그 판례에 보면 이런 똥꼬다리 같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처벌이 좀 가볍습니까? 욕설 뭐 명예훼손보다는 그런데 네. 가볍긴 한데 네. 그냥 단순히 별 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욕설을 한 거예요. 경멸의 뜻을 표한다거나 네. 욕한 거. 네. 근데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네.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이거나 거짓말이건 진짜건 사실 어떤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너는 도둑질을 했어. 네. 도둑질 안 한 사람한테. 네. 너 도둑질했어. 라고 사실을 적시를 해서 네.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이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네. 장사하고 있냐, 네. 우려먹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에 저는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그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히 욕설 한마디 그냥 뱉은 거보다는 네. 이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사실은 사회적 평판, 주변 사람들이 더 나쁜 생각을 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명예훼손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진짜 지나가는 건이다라고 사람이 이런 생각을 얘기했어도 해요. 진짜 손절각이고 예. 한데 지금 공인인 사람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저는 사회적으로 정말 망신을 떠나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김민아 의원은 정말 제가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처벌은 처벌대로 그 처벌은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대로 묻되 저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 모욕죄로 기소가 됐어요. 일단 재판으로 네. 넘겨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기소됐다고 당장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김민아 시의원 지난번에 그냥 출석 정지 30일만 했어요. 그러니 거의 유급휴가 네, 수준이다. 유급휴가 수준이다. 뭐 이래가지고 네. 뭐 그 돈을 딴 데다가 뭐 기부를 네. 하니 많이 하는데 기부를 하거나 자시고 간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오이가 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근데 기소됐잖아요. 모욕죄로. 네. 더군다나 명예훼손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출석 정지 30일만 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뭐 물러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제명에도 아주 시원찮을 판에 다시는 예. 이 국회 바닥에 못 들어오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 국힘이. 예. 그런 그러니까요. 면에서 법적 책임이 판결로서 결정되기 이전에 네. 국힘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출석 정지 30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좀 돌아보시길 바라고 마지막 예, 뉴스입니다. 자, 시의원 이야기 나온 김에 요즘 지방의원들이 이러면 나도 할만하겠어. 해외 엄청 가더라고요. 네. 충북 진천군에서 가우디 성당 보러 스페인 가고 포르투갈을 가요. 4천만 원 들여가지고.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출장 가는 군의장 장동현 이 의장 얘기가 구체적 일정을 내가 숙지하지 못했고 세부 내용은 내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슨 영국, 독일, 아일랜드 이런 데 명소들만 하플만 돌아다니면서 유럽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좀 아이러니였던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미 틀을 잡아놓은 결정된 정책에 아주 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추식으로 거기 가서 자기 정책 발표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서울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세금을 써도 되는 겁니까? 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먼 곳까지 가가지고 발표해야 돼.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맞아요. 많은 것들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한일 외교도 그렇지만 외교라든지 이런 시의원들, 시장들 세금 들여서 출장 가면은 네. 성과가 없을지 페널티를 줘야 된다. 네, 다 이거 자기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경각심이 있어야지. 해외여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 해외 연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 그리고 성과. 성과죠. 예. 목적, 순수한 목적. 그래서 이런 건 철저히 가려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네. 또 잘하는데도 몇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몰려서 가야 돼요. 가이드 투어 하는 거 꼴이 되거든요. 네, 혼자서 계획 세워서 맞아요.
자기가 그 일정 프로젝트, 네. 예, 프로젝트 프로포절 하듯이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가서 프로포절 하고 네. 프레젠테이션 해서 거기서 적정한 금액을 받아서 그거 잘한 사람들한테 난 돈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인센티브 줘야죠. 인센티브 줘서 잘 하고 와서 네. 구정에 시정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럼요. 이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근데 뭐 가이드 여행이야. 같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난 일정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부 일정도 모르고 그냥 쭈루루 따라간다는 거 이런 거 잘못됐고 성과 없으면 저는 진짜 페널티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YTN 지분 매각의 수상한 징후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